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한익입니다.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발목 염좌에 대해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목을 접지른다는 것, 발목을 삔다는 것,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발목 염좌라고 하죠.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인 엉덩이의 고관절, 무릎의 슬관절, 발목의 족관절이 있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탱하는 무게는 더 커지는데 사이즈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는 아무래도 기동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표면적은 더 작고, 표면적이 작다는 말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 관절을 가장 많이 접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 몸의 스포츠 손상과 관절 손상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동의 1위가 이 발목인데요. 유럽과 미국 기준에서는 1000명당 2에서 7명의 환자가 이 발목 염좌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아무래도 활동성이 높은 남성에서 더 흔할 것 같지만 재미있게도 남자와 여자의 발생률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발목 염좌와 손상되는 인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발목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발목 관절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표시하는 부분이 이 발목 관절이고,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는 아래쪽에 거골, 위쪽에 정강이 뼈라고 하죠. 경골,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루는 비골이 있습니다. 안쪽 복숭아뼈보다 바깥쪽 복숭아뼈가 더 낮기 때문에 발목 염좌의 77%는 이 발목이 안쪽으로 접지르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간다 하면 이 거골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외측 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인대 파열은 대부분 이 외측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측 인대를 옆에서 다시 살펴보면,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뼈가 거골이고요, 위쪽에 있는 이 뼈가 경골, 그리고 이 긴 뼈가 비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거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거비 인대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존재를 하고요,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거비 인대,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거비 인대라고 부릅니다. 경골과 비골 역시 이어주는 인대가 앞뒤로 하나씩 존재를 하고요, 경비 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꿈치 뼈인 종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종비 인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발목이 돌아간다는 것은 거골 아래쪽에 발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골 부분부터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전거비인대, 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발목 4번 손상 시 손상을 받는 인대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 전거비인대인데요. 전거비인대를 따로 살펴보면 거골과 비골 사이를 이어주는 지면과 평행 방향으로 존재를 하는 구조물이고요. 길이는 1cm 정도이고 두께는 2mm 정도, 이 너비는 6에서 10mm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거골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주고, 거골이 안쪽으로 돌아갈 때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며, 발목이 아래로 이렇게 족저 굴곡을 할 때 가장 타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벡터들은 발목이 염좌가 생기는 벡터이기 때문에 발목이 염좌 시 가장 손상받기 쉬운 구조물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발목 염좌로 인한 인대 파열의 73%가 이 전거비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인대가 종비인대인데요. 종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이고, 이것은 역시 거골이 안쪽으로 내번하는 것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발목이 이렇게 족배 굴곡, 위쪽으로 올라갈 때 가장 타이트하게 됩니다. 전거비인대 손상 후에 종비인대까지 손상되는 확률이 한 20%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후거비인대는요, 전거비인대와는 달리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골절이 있다든지 발목 탈구가 있지 않는 한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비인대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내번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그것보다는 발목이 이렇게 외회전할 때 충격을 받기 쉬운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내번할 때 다치는 이 전거비인대, 후거비인대, 종비인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거비인대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학적 검사 역시 전거비인대의 기능인 발목이 앞쪽으로 빠지고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학적 검사는 탈라티트 검사입니다.
탈락, 거골을 틸트 4번 시켜주는 검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정거비인대는 발목을 아래쪽으로 향해 있을 때 가장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아래쪽을 향해 있을 때 정거비인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축과 가장 평행하며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저 상태에서 발목을 4번 했을 때 이 정거비인대가 4번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죠. 반대로 종비인대는 뒤쪽 아래쪽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발목을 아래로 하는 족저가 아니라 위쪽으로 드는 족배 굴곡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축과 가장 평행하며 길이가 길어지는 자세고, 이 자세에서 발목을 4번 하는데 가장 저항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은 이 위아래 움직임에 따라서 주로 작용하는 인대가 달라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발목 인대 파열의 73%가 정거비 인대 파열이기 때문에 우린 정거비 인대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서 발목 4번 검사를 할 때는 발목 30도 정도 족저 굴곡한 상태에서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자세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발목을 약간 띄운 상태로 힘을 빼라고 한 뒤에 한 손은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발목을 잡고 한 손은 환자의 뒤꿈치, 종고를 잡은 상태로 4번 시켜주는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도는 30도 정도 아래로 향해 있는 상태로 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도 정도 발목을 아래로 한 상태로 종고를 밀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검사는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입니다. 정거비인대는 발목이 중립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면과 수평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립 상태에서는 거골이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술자는 같은 자세에서 환자의 정강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환자의 종골, 뒤꿈치뼈를 이런 식으로 둘러 감싸서 앞뒤로 흔들리는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 중에 탈라테트 검사는 급성 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는 탈라테트 검사했을 때 환자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가 힘을 줘서 검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를 훨씬 더 신뢰를 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측만 검사를 하면 안 되고 환자마다 갖고 있는 발목의 유연성은 다르기 때문에 환측이 흔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양성이 아니라 건축과 비교를 해서 환측이 얼마나 더 흔들리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께서 혹시 발목 인대 파열을 진단받았거나 발목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은 가족분들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한 치료를 논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